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회 연속으로 2월이 되면서 2월 금액만 13억 4천만 원인 상황인데 마피아 리그 세리에가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들어와 있죠. 저는 지난 80회차에서 이번 시즌 1승도 없던 엘라스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하고 AS 로마의 퇴장이 나오긴 했었지만 칼리아리가 AS 로마를 상대로 1대 0으로 잡아내는 걸 보고 괜히 마피아 리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도 이번 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을 쭉 들어보시고 특히 세리에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변도 하나씩 잡아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는 축구토토 승무패 82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수 줄이기 정리본 유튜브 게시판에 공유를 드려놨으니까 유튜브 게시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2월 회차이니만큼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최종픽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최종픽 영상 중간에 광고도 없고 화면에 최종픽 이미지를 빡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차도 저 배팅맨의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토리노 대 크레모네. 자, 홈팀 토리노의 경우는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폼이 좋지 못하지만 이번 크레모네를 상대로는 최소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팅맨님, 원정팀 크레모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레스터시티의 레전드 라인 브레이킹의 달인 어떤 바디죠? 그렇죠. 제이미 바디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3연패를 달리고 있는 토리노가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레모네의 경우가 점유율을 내준 상태에서 역습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토리노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 세리에 18위를 기록 중으로 13위를 기록 중인 크레모네세보다도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PPDA 즉 전방 압박 수치를 확인해 봤을 때 세리에에서 19위를 기록 중으로 전방 압박이 거의 없는 팀이라는 점을 볼 때 크레모네세가 토리노의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리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시메오네 선수가 지난 AC 밀란전에서 교체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부상 복귀 이후 득점이 없다가 지난 AC 밀란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두반지 아파타 선수도 득점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리노의 패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는 이유로 크레모네세가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세트피스 득점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한 방에 언제든지 실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리노의 경우 과거 원정팀이 3.85 역배당을 받았던 적이 4번이 있었는데 홈팀인 토리노가 2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리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리버풀 대 브라이턴. 자, 예전에 리버풀이라면 상대가 누구라도 그래도 안필드 홈에서 경기인데 리버풀 믿고 가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홈 3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노팅엄한테 0대3으로 개발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PSV한테 1대4로 개발리고 썬덜랜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안필드가 더 이상 원정팀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구단 및 감독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이적설도 나오면서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점과 공격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점과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좀 망가져 있는 리버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일주일을 푹 쉬면서 체력을 만땅 채운 브라이턴이지만 리버풀은 인테르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브라이턴에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현재 측면 공격 자원인 미토마카우르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보여서 리버풀의 측면 뒷공간이 미토마카우르
선수에게 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아탈란타 대 칼리아리.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80회차에서 칼리아리가 홈에서 AS 로마를 1대 0으로 잡아내는 대이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마피아 리그 냄새가 좀 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AS 로마의 제키 셀릭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우세했던 칼리아리였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아탈란타의 퇴장만 생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아탈란타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탈란타의 경우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칼리아리보다 불리할 수 있겠지만 홈에서 치른 경기였다라는 점과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탈란타의 스카마카 선수가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칼리아리의 경우가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에서 4위를 기록 중인데 아탈란타의 경우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세리에에서 나폴리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아탈란타의 승과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 팀의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단 한 번이 가장 최근 맞대결 결과였다라는 점에서 상성상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팀끼리의 대결인데 2회 연속 맞대결 무승부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시티. 자,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점유율을 상대팀에게 내주고 수비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롱볼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처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하는 팀들을 상대로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번에는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뼈아픈 크리스탈 팰리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번니와의 경기에서 헤딩 득점으로 0대1 승리를 이끌었던 다니엘 무노즈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 자원인 이스말라 사르 선수는 3경기 연속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최전방 공격 자원인 마테타 선수 역시 풀럼과의 경기에서 교체된 이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는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와 있죠.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맨시티보다도 하루 뒤에 셸본 FC 원정 경기를 다녀온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하루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체력적인 문제나 스쿼드적인 문제도 아쉽다라고 느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맨시티가 최근 4경기에서 보여준 골 결정력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우디네세 대 나폴리. 자, 이 경기는 뭐 아무리 나폴리가 벤피카 원정을 다녀왔고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해도 우디네세를 상대로 이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디네세의 경우는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 공동 4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나폴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세리에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잠보안 기사 선수와 데브라이너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건 아쉬운 나폴리지만 맨유 탈출 이후 나폴리에서 귀신같이 살아난 호일룬 선수와 맥토미니 같은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우디네세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고 나폴리의 경우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승패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우디네세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우디네세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리즈. 자, 원정팀 리즈의 경우가 첼시와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와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의 경우는 리즈의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의 경우가 리즈보다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리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팀보다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력이 터지는 팀이라서 첼시와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줬던 공격력이 이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더군다나 팀 내에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루카스 은메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존 롱스테프 선수도 3경기째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버트 루인 혼자만으로는 브랜드포를 뚫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리즈의 경우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홈팀 브랜드포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리즈의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랜드포가 홈에서는 원정보다 득점은 2배 증가하고 실점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경기, 잠잠했던 이고르 티아고 선수의 득점 본능이 깨어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정팀 리즈의 경우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제노아 대 인테르.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인테르가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과 맞대결 전적에서 제노아 원정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인테르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한번 이변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리에에서 깡패짓을 하고 있는 인테르이고 이번 시즌 기록을 볼 때 제노아가 카운터어택으로 의한 득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면 인테르의 경우 카운터어택 실점이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잡아볼 텐데 제노아의 경우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은 아예 없는 팀이죠. 또한 인테르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 2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비해 제노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인테르가 한 골이라도 우겨 넣어서 승리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노아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2패로 승리를 한 적이 없고 인테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4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교집합적인 부분을 보면 제노아의 패배다. 결과적으로 경기력으로도 그렇고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노아의 패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는 제노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볼로냐 대 유벤투스. 자, 이 경기는 솔직히 볼로냐의 승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맞대결 상성상 유벤투스만 만나면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었고 볼로냐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롱볼 패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유벤투스의 경우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세리에에서 18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의 경우가 보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벤투스와의 맞대결 기록을 볼 때 항상 볼로냐가 홈일 때는 점유율이 높게 기록이 되면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볼로냐가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원정팀 유벤투스의 경우도 승리를 선택하지 못하겠는 이유로 주전 수비 자원인 페데리코 가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공격 자원인 블라우비치 선수도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유벤투스가 승리하기도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무승부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저 역시도 무승부가 가장 가까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볼로냐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2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